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요. 웬일인가요? 박지원이 윤석열 사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박지원은 가끔씩 알다가도 모를 발언들을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사퇴되면 안 되지만 그 말이 박지원에서 입에서 나왔다는 게 조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지원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퇴진할 어떤 이유도 없고 만약 그런 요구가 있다 해도 검토할 필요가 없다라면서요. 요즘에 동반 퇴진론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다 상대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검찰 수사와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의 현재 할 일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검찰 수사라 하면 다른 검찰 수사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직접 관심 갖는 수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조국 수사밖에 없거든요. 개혁이야 윤석열 총장이 이미 개혁안 다 내서 조국도 자기가 개혁한 것 같이 얘기하지만은 특수부 3개로 축소한 것도 원래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면에서 거의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해석이 원래 안 되는 사람이긴 한데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은 문재인 정권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국도 결국에는 들어갈 거다. 이제 박지원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한다라고 계속 입버릇처럼 얘기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또 생뚱맞게 전해철이 법무장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민정수석의 경험이 있고 국회 법사위원 등으로 개혁적인 조국 후에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전해철 의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는데요. 전해철이라는 사람은 이제 옛날에 법무법인 해마로라고 해가지고 노무현 천정배가 로펌 하던 시절에 새끼 변호사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예. 막내 변호사를 하던 괜찮아요. 사람이라서 문재인이랑은 형 동생 하는 사이입니다. 소위 말하는 삼철이죠. 삼철 중에서 제일 좀 무색무취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갑자기 들고 일어났어요. 도대체 왜 그러지? 하고 궁금했는데요. 갑자기 어제 MBC에도 나왔는데 MBC에서 진행자가 물어본 거예요. 의원님, 혹시 전해철 의원님 지역구에 출마하시나요? 하고 물어봤더니요. 아닙니다. 저는 목포에서 출마합니다. 그랬어요. 전해철은 안산 상록갑이에요. 예. 안산 지역구인데 갑자기 목포에서 출마합니다로 이제 끝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툭 찾아봤어요. 전해철의 고향이 전라남도 목포예요. 박지원이 안산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전해철이 이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폭망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법무장관 시켜라. 나는 지금 계속 해먹겠다 예. 이거. 참 좋아. 어쩐지 박지원이 그 윤석열 총장 밀어주고 전해철 민다 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네. 자, 윤석열 총장 힘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나라가 어지럽고 말이죠. 공수처법,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얹혀진 공수처법, 그리고 선거법, 이걸 이제 막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지금 뭐 조국 관련 수사는 당연히 중단이 될 것이고요. 청와대 수사는 당연히 중단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요. 정의당이 그동안 선거법부터 먼저 개정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갑자기 공수처 등 사법개혁을 먼저 하자고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조국의 사퇴와 함께 갑자기 사법개혁으로 완전히 바꾼 거죠. 검찰개혁으로. 그러니까, 검찰개혁으로 입장을 바꾼 거죠. 이중대가 이렇게, 사실 이중대라고 저희가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의당이 오히려 지령을 내리는 그런 게 있어요. 본부중대. 예, 본부중대. 그런 게 있어요. 본부중대. 예. 그래서 정의당이 이렇게 검찰개혁으로 입장을 바꿨다라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본인들에 대해서 가장 큰 적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법 통과되면은 제일 먼저 대상이 되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만 날리면은 대한민국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수처가 어제 김용남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중국의 공안을 그대로 따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강하게. 그거보다 더 강하게.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사실상 적화되기 위한 한 단계, 서로 많은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하려는 것이 검찰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소위 말하는 공화국가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적화되면은 김정은이 사는 저 북한이랑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보면은 윤석열도 조국과 함께 동반 사퇴하라 이런 얘기들을 자꾸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공지영도 얘기했지만은 뭐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심지어 지금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거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경원 원내대표부터 네. 시작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 누가 봐도 동기여진에서 같이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면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10월 25일에 저희가 다 모여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이제는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드러났습니다. 정경심이 조국 펀드의 여회장. 말로만 돌았죠. 문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소식 홍철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예, 코링크피 컴퓨터에요. 여회장.hwp 파일이라는 것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hwp 파일은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한글과 컴퓨터에서 나오는 한글 워드 프로세서의 확장자명입니다. 그러니까 문서가 여회장이라는 이름으로 문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해당 문서가 2016년 2월 코링크 설립 당시에 정경심의 자금 투자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라고 합니다. 검찰은요, 코링크를 압수수색할 때 관련자로부터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이미 제출받아서 포렌식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때 보면은 왜 코링크피에서 정경심 관련된 내용을 다 지우라고 조범동이 시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렌식 하니까 다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코링크피의 관계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정경심을 여자 회장이라는 의미에서 여회장이라고 불렀다. 회장님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조범동으로부터 정경심의 투자 관련 파일이 여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작성됐다라는 그 경위도 조범동으로부터 이미 왜 여회장으로 파일을 만들었냐, 이것도 다 확인이 된 상태고요. 또 검찰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관련 자료까지 따로 만들어서 관리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다. 검찰은 여회장.hwp 문서가 2017년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점에 주목을 한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요, 블루펀드에 정경심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정경심뿐이 아니라 정경심의 아들과 딸, 그러니까 조국의 아들과 딸도 거기에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조국이 민정수석이 임명되자 정경심이 기존에 주식에 투자했던 돈을 빼가지고 네. 블루펀드에 투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블루펀드에 투자했다라고 하는 시점보다도 전부터 정경심의 투자 관련 문건이 코링크피에서 여회장이라고 해서 있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 전부터 정경심이 굉장히 긴밀하게 관여를 했다. 그리고 정경심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동양대는 요즘에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지방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별로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지방대의 교수였지만은 반면에 남편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조국은 예전부터 유명했고 서울법대 교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정경심보다는 조국의 파워가 더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약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죠. 조국은요, 2017년 민정수석 당시에 신고한 재산 등록을 따르면요, 정경심이 8억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고 신고를 했는데, 사실은 그 중에 5억 원이 코링크 설립 직전에 정경심이 조범동의 부인에게 전달을 했던 돈이고, 그 돈이 코링크피의 종잣돈으로 사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경심은 코링크의 소유주고, 그것이 조범동의 공소장에도 이미 기재가 돼 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정경심과 가족 공동체인 남편인 조국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소환되고 조사받고 구속은 정경심이 아니라 조국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정경심도 뭐 시켜서 했겠죠. 아니, 정경심이 뭘 알아서 머리 아프다면서요. 15년 전 머리 때문에 조사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이 무슨 펀드를 해요. 요즘엔 뇌종양도 있으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국이 시켰다. 예. 저희의 목적은, 방송의 방향은 조국 구속입니다. 조국이 잘못한 거지, 뭐 정경심 그런 격까지, 뭐 조민 격까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 조국은 분명히 구속시켜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신의 한 수의 취재 방향입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